네, 안녕하세요. 마르케티의 박칠순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 흘러나온 공시들을 좀 살펴보면서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 공시가 나와주면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데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장 마감 이후에 현재 전일 대비해서 한 2.4% 급등하면서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자, 공시가 오늘 이른 시간에 나와줬었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공시 상황을 살펴보면요. 오늘 3분기 잠정 실적이 공시가 나와줬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7.7조 원대를 달성하면서 물론 전년 대비해서는 50% 넘는 영업이익의 감소가 좀 나와줬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성장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예상치보다 웃도는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지수에 큰 힘을 실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잘 나왔던 이유를 보면요. 일단은 반도체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반도체 가격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상외로 실적이 좀 잘 나와줬고요. 그리고 일단은 중저가폰이라든지 고가폰 모두 다 휴대폰 부분에서도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던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되면서 일단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별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고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다 보니까 공시가 시장치를 넘는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주가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거기다가 삼성전자만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삼성전자가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 굉장히 많죠. 수백, 수천 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재료들, 소재들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죠. 특히나 반도체나 또는 휴대폰 관련된 제품들을, 부품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단기나 또 중장기적으로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을 소개해 드릴 때나 또는 이제 공시뿐만 아니라 제가 시황 방송도 진행을 하는데요. 그날 관심주들을 보시면 아마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반도체 부품 업종들도 아마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실적들도 잘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매일매일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런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부분들 실적 발표를 한다거나 또는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또 삼성중공업 공시가 나와줬습니다. 삼성 계열이 오늘 아주 공시 쪽에서는 호재성 내용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주가도 잘 움직였습니다. 자, 오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마감 기준으로 전일 대비해서 2.83% 정도 역시나 대형주 대비해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역시나 조선 빅3 업체죠. 삼성중공업. 오늘 수주 공시가 나와줬습니다. 한번 공시 살펴볼게요. 자, 오늘 공시 내용을 보면요. 자, 오늘 역시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공시가 흘러나와 줬습니다. 계약 상대는 에버그린이라는 엄청난 대형 기업이죠. 그리고 체결 계약명은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계약 금액 구조는 한 1.1조 원 수준으로 역시나 조선업종들 수주 하나만 따더라도 상당한 수익을 끌어당길 수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무려 6척이나 했던 이번 수주 공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올해 들어서 굉장히 수주량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아쉽게도 아직까지도 적자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하겠죠. 일단은 3분기 지금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적자폭이 굉장히 많이 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반기 들어서 계속적으로 수주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되면서 실적 개선이 굉장히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강한 호재성 공시긴 하지만 일단은 실적이 좀 기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또 빅3 기업 중에 두 기업이 남아있죠. 현대중공업 계열이죠. 한국조선해양이 있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사실 오히려 더 실적은 좋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흑자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년도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완벽하게 흑자 전환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정보도 볼게요. 자, 빅3 중에 하나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요. 오히려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물론 좀 아쉬운 점, 흑자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올해 1분기 때가 오히려 이번 올해에서 가장 큰 수익을 냈었고요. 올해 2분기 같은 경우 1분기 대비해서 소폭 실적이 좀 줄었고요. 그리고 3분기 때 조금 많이 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실적적으로 조금 불안한 면은 있지만 오히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시황 방송을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조선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높아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뭐 카트라라든지 해외에서 계속적으로 수주에 대한 그런 것들이 흘러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조선 빅3 기업들은요, 다시 한번 조선업종 전 세계 1위의 자리를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주를 딸 일만 남았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오랜 기간 동안 업황은 안 좋았지만 이제 다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조선업종은 반드시 봐야 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이어서 삼성중공업과 조선업종을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또 특별한 공시가 나왔던 W홀딩 컴퍼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홀딩 컴퍼니는 오늘 어떤 공시가 나왔었느냐?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공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공시가 내용 있습니다. 자,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다는 공시가 나와줬는데요. 일단은 지금 한 50억 원 규모고요. 대상은 최대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28.18% 정도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사실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요,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죠. 왜냐하면 신주를 발행해서 이것을 뭐 제3자 또는 구주주들 아니면 또는 일반 공모를 통해서 자금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 거래 대금을 주식 인수 대금을 가지고 다시 회사가 운용을 하겠죠. 그걸 뭐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재무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상증자는요, 굉장히 중립적인 관점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어떤 대상이 이 유상증자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굉장히 위아래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 나왔던 W홀딩 컴퍼니의 일단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이었고요. 제3자 배정은 유상증자 내에서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일반 구주주 배정 방식, 그리고 자, 일반 공모 방식, 불특정 다수한테 모으는 거죠. 일반 공모 방식,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제3자 배정으로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제3자 배정으로 이번에 했기 때문에 공모 방식이나 구주주 배정 방식보다는 조금 더 확률적으로는 주가에 조금 더 나은 편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 더 중요한 점은요. 제3자 배정인데 최대 주주가 이 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받아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최대 주주인 만큼 최대 주주가 회사를 어떻게 보면 살리겠다라는 의지일 수도 있고요. 또는 성장성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베팅한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경영권을 늘리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은 최대 주주가 받았다는 점은 유상증자 내에서는 가장 좀 좋은 케이스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WD 컴퍼니는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수익률을 보이면서 올라가 줬는데요. 자, 그래도 그렇다면 지금 접근 가능하느냐? 조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아직은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었는데요. 올해도 지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1분기, 2분기 모두 다 적자를 기록했고요. 지금 벌써 당기순이익은 작년의 적자폭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벌써 작년에 50% 이상을 벌써 적자를 기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으로는 사실 좀 불안합니다. 물론 3분기 이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의미 있는 턴어라운드, 즉 흑자 전환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성장에 대해서 대주주가 베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분기 실적이 앞으로 최근에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을 받았던 WD 컴퍼니의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요, 아주 단기 대응이라면 몰라도 중장기 베팅하기 위해서 지금 접근하기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왜냐? 지금 매수를 하셨다가 만약에 실적 발표 때 어닝 쇼크가 나오거나 또는 계속적으로 적자 기조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실망 매물이 추가가 될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빠르게 하시는 분들, 단기 트레이딩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수급 보시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방법은 좋을 수 있지만 일단 한번 매수를 하시면은 장기 포지션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접근하기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와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W홀딩 컴퍼니까지 공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뭐 유상증자는 어떤 유상증자의 목적에 따라 유상증자를 통해서 끌어당긴 자금의 목적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수주계약이라든지 또는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요. 역시나 호재성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공시가 나와도요. 무조건 재무제표 확인하시고요. 앞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공시 방송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마르케트의 박철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